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허경영 관련 합의꾼들 검찰 수사받나,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허경영 관련 이 합의꾼들, 이렇게 허경영 이름을 언급하고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 합의꾼들이 날뛰고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을 이미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이자들에 대해서 이제 이 강력한 이 법적인 엄벌 탄원서, 또 각종 이 진술서 뭐 이런 것들이 검찰에 제출될 그러한 정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경영 쪽에서도 이런 얘기를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 허경영 쪽에서도 하늘궁 공지문 해가지고 이 허경영 측에서도 이렇게 신인님 말씀하면서 최근 신인에게 위임받았다고 하면서 고소인들에게 합의서를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신인은 합의를 위해 제3자에게 위임을 한 사실이 절대 없으며 합의를 위해 고소인들에게 접촉을 시도한 사실 자체가 없다. 향후에도 신인은 고소인들과 합의를 명목으로 본인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고소인들을 접촉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지지자들 또한 고소인에게 고소치하나 합의를 명목으로 절대 접촉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이 허경영 사인까지 넣어서 이런 공지문을 넣었단 말이죠. 계속 올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제보가 계속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합의꾼,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이 사인을 해라. 사인을 하고, 그리고 그 사인을 하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사실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실과는 다르다. 그래서 마치 뭔가 이 거짓 모의를 한 것처럼, 그렇게 한 것처럼 그런 내용의 사인을 해라. 그래서 이 제보자들이 결국에는 이제 사인을 거부했다. 그분들이 이제 사인을 거부했다. 이렇게 이제 전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검찰 쪽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검찰의 이제 수사관들이 있죠. 검찰 수사관들이 이런 것을 포착을 하고 인지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내용이 마치 그 A씨와 B씨가 이 고소인들인데, A씨, B씨 등이 뭔가 이 공갈 집단들과 함께 이렇게 일을 꾸몄다, 이 거짓으로 일을 꾸몄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내용을 이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합의를 유도하고 그리고 사인을 유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그 허경영은 이렇게 이제 허경영 측에서는 이 공지문을 통해서 자신들은 이렇게 합의서를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소문이 있는데 절대 이런 일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실체가 이렇게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뭐 누군지 모르죠. 우리가 이자들이 진짜 뭐 허경영 측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아니면 뭐 신도들이 또는 신도로 보이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 스스로 날뛰고 있는 것인지 이거 알 수가 없는 사실이고,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또 이렇게 뭐 합의서를 작성하라 하면서 또 한쪽에서도 또 이렇게 돌아다니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검찰 단계 그리고 이제 법원 단계에 가서는 합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징역형 떨어질 게 뭐 집행유예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뭐 선고유예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이 범죄의 이 형 종류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합의라는 것이 굉장한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도 합의했냐 안 했냐 이런 것을 체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처벌 불원서를 넣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이 처벌을 없애는 그러한 작용을 다 한다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고죄라는 게 있어요. 친고죄. 직접 고소를 해야만 하는 거. 모욕죄 같은 거는 직접 이제 고소를 해야 하는 친고죄가 있는 것이고, 반의사 불벌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반의사.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이 성추행이나 이런 문제가 반의사 불벌죄,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러면 처벌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 반의사 불벌죄가 해당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도 뭐 23명이 이 고소를 했는데 왜 10명으로 줄어들었느냐. 그래서 이게 아무리 치하를 한다 할지라도 사실이 이제 확인이 된다 그러면은 그것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검찰이나 경찰이 이걸 확인했다 그러면은 처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끝까지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싸우는 사람들, 끝까지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허경영이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검찰의 수사 만료 기간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체불명의 이 합의꾼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허경영 측에서도 지금 이 합의꾼들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고, 그리고 저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합법적으로 검사나 판사에 의해서 이 합의를 했느냐 이런 부분들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합의꾼들의 정체에 대해서 이미 검찰 수사관들이 뭔가 포착한 게 있는 거예요. 지금 검찰이 포착한 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에 나가고, 그리고 엄벌 탄원서라든지 또는 각종 진술서들이 들어가고 사실 확인서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사건들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검찰이 인지를 했기 때문에 강력한 인지 수사에 들어갈 수 있다. 저는 계속 제보를 받고 있어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제보를 합니다. 정신이 없을 정도로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저도 또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내가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서 상황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출장도 다니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이 반드시 허경영 사건 결국에는 진실은 다 드러난다. 진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 합의꾼들, 이 정체불명의 이 합의꾼들도 정신 차려야 된다. 결국에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